이번 시간은 189페이지. 자, 하단에 보면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 분류. 기초의 분류는 뭐 자주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럼 기초판 형식에 의한 분류가 먼저 나오죠. 기초판 형식. 그럼 기초판이 어떻게 되는 형식에 따라서 기초를 분류하면 네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무슨 기초? 독립기초. 독립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것이 독립기초가 됩니다.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럼 사람 발이 무슨 기초다? 독립기초.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것. 그것을 독립기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보면 복합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에 받치는 것은 복합기초라고 합니다. 복합기초. 그리고 연속기초가 나오죠. 연속기초는 줄기초 또는 줄기초라고도 하고 또는 연속기초를 개칭합니다. 일렬의 기둥이나 벽을 받치는 기초를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합니다. 연속기초, 줄기초.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온통기초 합니다. 온통기초는 전면기초라고도 합니다. 건물 바닥 전체를 전면을 기초로 하는 이 네 가지 기초 형식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시험은 종류도 당연히 시험에 나오고요. 얘들 위주로 많이 나왔어요. 독립기초는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 왕따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따돌림 현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얘들 위주로 잘 보여요. 일단 종류를 몇 가지다? 네 가지.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거. 이것을 무슨 기초? 독립기초. 두 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침마다 복합기초. 그럼 쉽게 여러분들 음식 시켜 먹을 때 짜장면 이거는 독립이죠. 짬뽕이 되면 그러면 짬짜면이 뭐다? 복합 아닙니까?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합기초는 두 개 이상의 기둥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 걸 복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무슨 기초? 연속기초, 줄기초 나오죠. 요거는 이 연속기초, 줄기초는 일렬입니다. 얘는 두 개 이상의 기둥이지만 이거는 일렬. 일렬의 기둥이나 한 열입니다. 일렬의 기둥이나 벽을 받치는 거죠. 벽을 받치는 기초를 우리가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합니다. 연속기초, 줄기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일렬의 기둥이나 벽을 받치는 거예요. 한 열에 보통 일열 종대죠. 한 열인데 일열의 기둥이나 벽을 받치는 기초를 줄기초로. 자, 그러면 보통 어떻게 되는가? 아래로 갈수록 기초판 면적을 자꾸 늘려주는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기초판 면적을 자꾸 증가시켜 준 거야. 기초판 면적이 커지는 거예요. 커진 거예요.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꾸 넓혀준 거예요. 그럼 이거는 일렬의 기둥에 벽을 받치는 거고, 건물 바닥 전체를 뭐로 한다? 기초랑 온통기초입니다. 이건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한 거예요. 이것이 온통기초인 거예요. 온통기초 또는 전면기초. 근데 최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을 설계하잖아요. 온통기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가 고층화됐어요, 고층 안 됐어요? 굉장히 고층화돼요. 근데 옛날 주공에서 지은 아파트 있죠? 5층짜리 아파트, 걔는 그게 줄기초, 연속기초였거든. 그런데 요새 아파트가 고층화되니까 하중이 커지죠. 그러니까 건물의 하중이 크니까 밑에 기초판도 넓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도 보세요. 발바닥 크기가 하중이 증가되니까 자꾸 커져야 되죠. 태어났을 때 발바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가겠죠. 발바닥 증가됐죠. 애들 발바닥 보면 아기들 굉장히 작았죠. 뭐만 딱 크게 태어나요. 이거 대가리 장군은 이제 머리 장군이잖아, 맞죠? 머리만 크게 태어나잖아, 맞죠? 그때 발바닥 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애가 이야기하던데 번데기 같다 그런 표현을 하던데 그래서 이제 기초판 면적을 자꾸 증가시켜 준 것이 보통 됩니다. 자, 그러면 연속 기초 이거는 어디에 많이 쓰는가 하면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조적식 구조, 조적조를 배웠죠. 벽돌이나 블록 있죠. 돌 같은 거 가지고 싹 그 쉽게 단독주택 있죠. 단독주택이 조적조거든. 그래서 이거는 연속기초가 이 조적조의 기초입니다. 이 조적조의 기초가 바로 연속기초로 설계를 합니다. 연속기초. 그러면 얘는 대표적으로 어디에 많이 써요? 온통기초는 도심지에 많이 써요. 기본적으로 도심지, 연약지반의 기초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도심지에는 건축물들이 고층화됩니까? 저층화됩니까? 고층화되잖아요. 그럼 건물의 하중이 커지죠. 그럼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로 해서 축조해 올라옵니다. 그러면 온통 기초는 저거라고 보시면 돼요. 배, 맞죠? 배가 바다 위에 부력에 의해서 뜨죠. 그러면 온통 기초는 건물이 땅 위에 떠 있도록 만드는 형태의 기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온통 기초를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시험은 왕따 당한 독립기초만 왕따에 종합문제 지문 정도만 나왔고요. 그리고 종류도 냈습니다. 기초반 형식의 종류가 아닌 것.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190페이지 보면 지정 형식이 한 분류 나오죠. 여기에서 이제 답을 유도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정 형식이 한 분류에서 지정 형식, 지정이란 것은 아까 기초나 집안을 보강해 주는 부분을 다 뭐다? 지정이라고 했죠. 지정은 직접 기초가 있고 지정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네 가지죠. 그러면 거기 보면 첫 번째 직접 기초가 있고요. 직접 기초.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기초? 말뚝 기초. 말뚝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어 기초. 피어 기초를 우물통식 기초라고도 합니다. 피어 기초. 피어 기초는 우물통식 기초입니다. 우물통식 기초를 우리가 피어 기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교량이죠. 교량의 교각의 기초입니다. 여러분들 다리 있죠? 교량 다리가 있을 때 밑에 기초해가 올라와야 되죠? 그 기초가 피어 기초입니다. 우물통처럼 파내려가서 한다 해서. 그리고 자망 기초. 우리도 저 배인데 물속에 가는 배를 잠수함이라 하죠. 그래서 이 자망 기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너무 열심히 막 외우려 하지는 마시고.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뭐 직접 기초하고 말뚝 기초 두 가지만 좀 잘 아시면 돼. 두 가지만. 자, 직접 기초는 무엇을 직접 기초라고 하면 직접 기초는 이것을 직접 기초라고 합니다. 기초를 직접 집안에 설계하거나 아니면 이 두 가지입니다. 기초를 직접 집안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경면 지정 위에 우리가 기초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초를
설치하는 거, 이것을 직접 기초라고 해요. 그러면 경미한 지정이라는 것은, 경미한 지정은 무엇을 경미한 지정이라고 하는가? 아까 우리가 지정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써드렸죠. 재료에 따라 나오신다 했죠. 그럼 이것이, 이런 것이 경미한 지정, 밑창 콘크리트,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나 이런 잡석 지정이죠. 이런 걸 갖다가 이런 것을 경미한 지정이라고 해요. 경미한 지정.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죠. 보통 너하고 나하고 키를 누가 클까 이렇게 재볼 때 운동하신 분은 거의 다 재죠, 서로. 근데 한 분은 하이 신고 나는 운동화 신으면 너 벗어야 되죠. 하이 신은 사람하고 키 잴 수는 없죠? 아닙니까? 나는 운동화 신고 쟤는 하이 신고 같이 되게 누가 그냥 안 하죠? 그래서 이겁니다. 경미한 지정 정도 해준 것은 직접 기초로 봐주겠다 이게. 그럼 말뚝 기초는요 간단해요. 뭐 박아야 돼요? 말뚝 박아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말뚝 지정한 거예요. 말뚝 기초는 말뚝 지정한 거. 이것은 말뚝 기초예요. 그래서 말뚝 박아줘야 돼요. 그래서 나무 그 철 콘크리트 등에 말뚝을 박아서 말뚝이 들어가야지 말뚝 기초예요. 그래서 그때 17, 18회 때 한번 이렇게 내는데 경미한 지정 하고 나서 이거 하는 건 기초를 재는 것은 무슨 기초? 직접 기초인데 말뚝 기초도 이렇게. 말뚝은 뭐가 들어가야 된다? 말뚝이 들어가야지 말뚝 기초입니다. 간단해요. 말뚝 기초는 뭐다? 말뚝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자, 이 유형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 앞으로 지정 형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하면 있죠? 이거하고 이걸 구분하면 돼요. 기초판 형식, 기초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는 지정이죠? 지정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시험은 주는 예예요. 주는 예고 얘가 부예요. 말씀하세요? 주인공은 누구다? 예고. 이건 엑스트라다. 근데 간혹 가다가 조연이 빛날 때도 있죠? 이건 주연, 조연 이렇게 보시면 돼. 요새 조연이 떠가지고 뜨는 간혹 가다 그것도 있죠? 맞죠? 조연을 잘 세야 된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 맞죠? 그래서 얘가 한번 언급이 됐던 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정확히 구분만 하시면 돼. 제가 여기 해야지 나올 겁니다. 제가 옛날에도 계속 요 두 개 정도만 해도록 했거든. 그래서 요걸 바꾸고 난 거.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걸 언급할 수도 있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치마 나오죠? 부동치마. 자, 서로 상이하게 다르게 치마되는 걸 원래는 안 입을 자죠? 그런데 앞에 오면 부자로 되죠? 그래서 이 부동치마인데, 부동치마는 서로 상이하게 동일한 치마가 아니다. 그죠? 자, 쉽게 얘기합니다. 건물을 이렇게 지었는데, 부동치마가 왜 위험한가 하면 한쪽이 치마가 많이 되고 한쪽이 치마가 이렇게 적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변형이 생기죠. 맞죠? 변형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초반에는 뭐가 생기는가 하면 균열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쪽이 치마가 많고 한쪽이 치마가 적으면 다른 치마, 동일한 치마가 되는 관계없는데, 자, 그러면 하나만 명심하세요. 주택을 새로 지었어요. 내가 그림 같은, 맞죠? 주택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은 다 이상이 비슷해. 이상은 이거야. 2층 양호 주택에서, 맞죠? 앞에 뭐가 됩니까? 정원도 있고 있죠? 이렇게 쭉 있는 이런 걸 꿈꿔. 꿈은 꾸되 현실은 어디 들어가 살아요? 아파트에 들어가 살아요. 맞죠? 현실은 편하거든. 맞죠? 편해서 아파트에 살고, 꿈은 다 비슷해. 그리고 앞에 보면 맞죠? 하천이나 강도 이렇게 흐르고 있죠? 그거는 다 비슷해.
이상은 비슷해. 그러면 건물을 지면요, 집안 위에 건축물이 없다가, 맞죠? 건축물을 하중을 가니까 일정 기간 동안 침하는 이루어져. 대략 3년에서 5년 정도 사이까지 침하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도 계속 침하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다르게 침하가 되니까 건물에 뭐가 오는가 하면 강제 변형이 오잖아요. 강제 변형이 생기면서 비틀리면 뭐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균열이 생기는 거야. 강제 변형으로 균열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균열은 보통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대표님 예를 들어줄게요. 자, 여기 창문이나 같은 개구부가 있어요. 뚫린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길어졌잖아요. 이쪽 방면으로, 맞죠? 이쪽이 쳐지니까 이렇게 길어지고 반대쪽으로 압축이 되거든, 이쪽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인장이 되고 잡아당겨지거든. 인장력, 잡아당기는 함을 인장력이라고 했죠? 반대쪽으로 압축이 돼요. 그러면 균열은 잡아당기지는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생겨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균열이 가는가 하면 잡아당기지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크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시면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입술 보면요, 겨울에 수축하니까 이렇게 잡아당겨지죠? 맞죠? 그렇게 어떻게 째죠? 이렇게 째지지. 균열이 가죠. 나는 입술 터졌는데 옆으로 이렇게 균열 가는 분은요, 어디 박았거나 터지죠? 아닙니까? 상대편이 뽀뽀를 하려고 하는데 완전 토끼 이빨이라 되죠? 눈 감고 하다 박아서 옆으로 갈 수도 있죠. 수축하면 어떻게?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항상 잡아당기는 있죠? 인장력의 직각방향 균열이 가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이 균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기면요, 누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응? 균열이 되면 누수가 발생이 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균열이 생기니까 마감재가 어떻게? 타일이나 이런 게 있죠? 마감재들이 어떻게? 방락될 수도 있지. 이런 마감재가 방락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감재가 방락 떨어집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이 붕괴돼요. 자, 그래서 저 중국에는 붕괴된 경우도 있잖아. 우리나라는 와우 아파트 듣는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들어보신 분? 와우. 삼풍백화점은요, 부동침 아닙니다. 그는 구조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으로서 발생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동침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침과 관련된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자, 아파트 있잖아요. 주변에 지하 뭐가 지나가거나 있죠. 그리고 건축물을, 대형 건물을 지면요, 지하수나 이런 이동으로 인해서 분명히 아파트에 침하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과관계를 미리 증명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주변에 그 공사가 있으면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집안 보강 대책을 하고 하는지죠, 언더피닝 공법을 하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공문을 띄워가지고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죠. 집안 대책 안 하고 하면. 그래서 심각한 아파트가 있잖아요. 뉴스라죠. 제2있죠. 외곽순환도로 있죠. 뚫는가 어느 아파트 그 밑으로 통과돼가지고요. TV에서 안 보셨습니까? 심각하던데. 나는 그 아파트 지금 안 살고 있을 건데 내가 입주민이면 이사 가서 해야 되는데 안 팔려. 그게 문제야. 그러기 때문에 빨리 판단 내려야 돼요. 소장님이 됐으면 이죠? 그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동치마 요소가 되는 거 지하에 뚫고 지나가면. 그래서 그 부동치마와 관련된 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연관성 있는 게 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부동침에 대한 대책이죠. 상부 구조를 어떻게 하네? 상부 구조. 그럼 상부 구조는 있죠. 땅 위를 뭐다? 상부 구조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거 있죠. 눈에 보이는 건물이죠. 그걸 상부 구조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을 경량하고 가볍게 한다는 거고, 그리고 구조물의 뭐다? 강성을 높여. 강성은 우리가 뭘 강성이라고 했어요? 강성. 강성은 변형이 뭐다?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뭐다? 강성이라고 했죠. 변형이 적은 성질, 또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뭐다? 강성. 모르면 강성 노조를 기억하시면 된다 했다. 강성 노조는 뜻을 잘 굽히면 안 되죠? 정치할 때까지. 아이, 사측에서 약간 당근 주니까 바로 하면 의형 노조잖아, 맞지? 바로 해요. 강성은 변형이 적은 성질, 쉽게 변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을 뭐다? 강성. 강성을 높이면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꽉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강성은 높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건물은 너무, 자, 쉽게, 이겁니다. 상부 구조물을 이렇게 처리해 주나. 건물을 이렇게 지었을 때, 건축물을 이렇게 지면, 건물을 이렇게 A동, B동, 이렇게 건물을 두 동으로 이렇게 아니, 다른 건물일 수도 있는 거고, B동이 있을 때. 그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건물의 평면 길이는 최대한 짧게 하고요. 이 평면 길이는 될 수 있는 짧게 해줘야 됩니다. 너무 길게 해서는 안 되고 짧게 해주고, 이웃 건물 간의 이 거리, 이거는 멀리 해야 돼. 최대한 멀리. 이거는 멀리 해야 된다. 동가 이웃 건물과의 거리는 멀리 하고요. 자, 왜 이웃 간의 건물을 멀리 해주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거죠. 건물의 하중이 이렇게만 전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중이 전달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하중이 어떻게 퍼진다는 거예요. 일정한 각도로 이렇게 퍼집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럼 만약에 이거죠. 너무 가깝게 배치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중복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건물이 부동치마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치마가. 그래서 여러분들 때리는데 자꾸 때리면 더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맞게 한 번씩 하는 분들 있죠. 그러면 요만 계속 때리면 아프니까 다른 데 때리도록 하죠. 그리고 때리면 진동해서 그 맞은 데만 아니고 옆에도 약간 아프죠. 약간 각도를 가지고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최대한 멀리하고 평면 길이는 어떻게 짧게 해줘요. 그래서 최근 아파트가 옛날 아파트는 복도형 아파트로 굉장히 길게 갔잖아요. 근데 최근의 아파트는 길게 가야 안 가요? 최대한 짧게 가죠. 맞죠? 라인 가면 몇 개 라인 갑니까? 1호, 2호, 3호 4개 라인이 가잖아. 옛날은 복도형 가지고 굉장히 길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영화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복도 막 도망가고 막 추격전하고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러고 왔지. 그래서 틀린데 평면길은 최대한 짧게 이웃과 건물을 어떻게 멀리 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구조 있죠? 그게 있죠? 쉽게 이겁니다. 이종 형식 기초 하지 말고, 이질 지정 같은 거 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맞죠? 그래서, 기초구조에서는, 이종 형식 기초 하지 않도록 한다. 이종 형식 기초나 아니면 이질 지정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이게. 이질 지정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종 형식 기초나 이질 지정을 하지 말고요. 그리고 자, 이겁니다. 연약 집안의 경우 있죠? 연약 집안은 일반적으로 연약 집안에는 기초에서는 이걸 해주면 됩니다. 뭐 이런 마찰 말뚝 사용을 한다든지, 마찰 말뚝을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뭐 이거 가지고 한번 시험을 냈었습니다. 마찰말뚝 사용을 피한다 이렇게 이해 때 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찰말뚝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쉽게 우리가 무엇을 딱 잡았을 때 이 표면하고 손바닥의 마찰력에 의해서 잘 안 뽑히죠, 맞죠? 그걸 활용하는 거. 그래서 말뚝의 표면과 흙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보통 마찰말뚝이라 하거든요. 이런 걸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동결선이 나오죠. 동결선. 동결선은 아까 이야기했죠. 집안이 뭐다? 어느 깊이를 연결하는 선이 뭐다? 동결선 또는 동결심도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중부 얼마? 90. 아까 30씩 차이 나는데 북부.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191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얘는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사이로 출제가 될 수가 있는 파트입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의 주된 뼈대죠.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여기 보시면 reinforced concrete construction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reinforced 보강된 콘크리트다 뜻입니다. 보강된 콘크리트. 그러면 그래서 줄여서 뭐라 하는가 하면 reinforced의 R자를 따는 거예요. R. 콘크리트에 뭘 딴다? C를 땁니다. 그래서 RC 구조, RC죠. 이렇게 RC 구조. RC 하면 뭐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RC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 RC 구조, RC죠. RC 구조 이랍니다. 네? 자, 기본을 잡아두면서 자, 거기에 1번에 자,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의 뭐 장점 해가지고 해놨죠? 장점.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근하고 뭐가 합성됐다? 콘크리트 두 가지가 합성될 거예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이 자갈이죠. 이 세 가지를 배합을 한 거죠. 배합해서 물비빔한 것이 바로 콘크리트겠죠. 콘크리트인데 그러면 철근하고 콘크리트의 서로의 특성이 있잖아요. 자, 철근은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 철근의 장점은 첫 번째 이런 장점이 있죠. 잡아당기는 힘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인장력. 인장력은 뭐라 했습니까? 잡아당기는 데 견디는 힘을 뭐다? 인장력. 이 인장력은 매우 우세해요. 그래서 철근 잡아당겨서 뛰는 분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에도 철근 잡아 뛰는 건 안 나와요? 저건 나오죠. 차력사가 차 끌고 막 이런 거 있죠. 조마탄 기관차 끌고 이런 건 나오죠. 철근 잡아 당기는 사람 못 봤죠. 인간의 힘으로 죽어도 못 당깁니다. 몰라 코끼리를 잡아 당기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인장력에는 매우 강합니다. 인장력. 그리고 철근은 이거죠. 가공을 할 수 있죠. 굽힐 수 있죠. 그래서 부드럽죠. 맞죠? 가공에는 연성이 좋아요. 부드러운 성질이죠. 가공을 할 수 있는 연성이 있습니다. 연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장점적인 측면이 있어요. 철근은. 근데 단점을 많아요.
철근의 단점은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철근은 불에 강할까요? 약할까요? 예, 불에 약합네. 하재 취약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르게 하면 내화성이 어떻게? 떨어져요. 불에 견디는 성질이 떨어집니다. 하재에 취약합니다. 자, 얘는 900도씨 이상이 되면요. 900도씨 이상 하재 온도가 또 되면 강도가 제로가 돼버려요. 강도 제로가 돼버려요. 철은. 이건 하재에 취약하고, 그 다음에 철은 어떤 특징은 녹슬기 어떻게? 벌겋게 녹슬죠? 녹슬기가 쉽습니다. 쉽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죠. 자굴이 생깁니다. 자, 안절자절하겠죠? 자굴이 발생해요. 가늘고 길게 뽑기 때문에 굴절이 되잖아요. 철근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중을 가해버리면 어떻게? 휘어버려요. 이렇게 휘든 아니면 이렇게 휘든이죠. 휘는 현상이 굴절되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자굴이 발생시키는 단점을 가집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죠. 이 콘크리트의 장점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장점. 이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압축력이 매우 우수합니다. 누르는 힘을 뭐다? 압축력. 누르는 힘에 견디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했죠? 누르는 힘. 그래서 압축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자, 이 콘크리트는 철근보다 뭐다? 내화성이 뛰어나요. 맞죠? 철근보다 내화성이 높아요. 철근보다 내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을 콘크리트에 피복해 줌으로써 내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나도 괜찮죠? 그런데 지금 주의하실 겁니다. 확장형 아파트들이 있죠? 걔들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타고 올라가 버리잖아. 특히 주상복합 건물도 있죠. 외단위를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 원룸들이 있죠. 걔들이 외단위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외단위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외단 바깥에다 단열재를 공사한 건물들이 많거든. 추운 지방은. 우리도 옷을 외부 입었죠. 사람 외단열했죠. 맞죠? 내단열은 피하 지방한게 내단열이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철근보다 내화성이 좋아요. 그리고 이 콘크리트 철근의 부식을 방지하는 장점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이 콘크리트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콘크리트의 단점이 어떤 단점이 있는가 하면 콘크리트의 단점은 이런 단점을 가집니다. 인장력에 약해요. 인장력, 잡아당기는 힘. 그래서 균열이 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장력이 약하고 연성이 부드러운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콘크리트 휘으면 휘어집니까? 안 휘어지죠? 그래서 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부드러운 성질이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의 있죠. 장점으로 단점을 서로 상호 보완해 준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탄생. 그래서 그러면 철근은 무엇을 담당하도록 설계한다? 인장력을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게 장점 중에. 그리고 콘크리트가 무엇을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하는 거야. 기본이. 설계 기본이. 철근은 무엇을 부담한다? 인장력. 콘크리트가 압축력 부담하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기본 설계 원리입니다.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한번 보면
장점 보도록 합니다. 자, 장점은 철근공의 구조의 장점 하죠. 뭐 이건 초창기 이미 시험이 다 나왔고요. 그래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일체가 되어서 내구 뭐다? 내진심. 내구는 이야기했죠. 내구라는 것은 원래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을 뭐다? 내구성이라 했겠죠. 그러면 쉽게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지었는데 원래 제품 그대로 변형 변질 없이 균열이나 이런 거 발생 안 하고 오랫동안 견딜 수 있는 성질은 무슨 성이다? 내구. 쉽게 수명이 길다 이거야. 그것이 내구성입니다. 내구 내하적이다. 자, 내진적이다. 내진은 지진이죠. 지나 진동에 견딜 수 있는 것을 내진 구조라고 해. 내진은 지진이나 진동에 견딜 수 있다 이겁니다. 내진. 내진 개념은 지나 진동에 견딜 수 있다는 게 내진적이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철근이 콘크리트에 비해서 콘크리트의 피복됨으로 내하마다 내식성. 그럼 사실 이겁니다. 철근은 대기에 개방되면 녹슬기 쉽다 했죠. 근데 이 철근이 있는데 이것을 누가 피복함으로써? 콘크리트가 피복을 하고, 철근이 있을 때 이 콘크리트가 피복함으로써, 그러면 콘크리트의 pH가 우리가 보통 pH 산성이야 중성이야 알칼리성이야 구분하는 게 pH죠. pH가 콘크리트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요, 콘크리트 pH가 11 이상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를 해줘요.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이 방지됩니다. 녹 안 썰어요. 그래서 물 속에 있어도 관계없어요. 콘크리트 피복하고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잖아. 교량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하서라니까 자, 물 속에 있는 자교가 다 녹슬까 봐. 관계없어요. 괜찮아요. pH 11 이상만 유지가 되면 녹 안 씁니다. 그래서 뭐가 된다? 내하 내식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하는 아까 했죠. 콘크리트가 철근보다 내하성이 뛰어나다 했죠. 그래서 피복을 하고 있으면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재료의 공급이 용이하며 경제적이다. 이거는 초창기에 쓰여진 이론이라서 우리 한동안 막 공사 너무 많이 하면 부족하고 막 이랬었죠. 골재 파동 있고 이랬었죠.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어디에서 골재를 채취합니까? 바닷물에 해사를 채취하니까, 알죠? 어디서 초반에는 저기 있죠. 그 인천광역시 어디서 채취하다 요새는 전국으로 다 내줘 버리잖아. 지자체에서. 골재 채취권을 내주죠. 허가권을 내주잖아. 마음대로 채취가 팔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지자체들이 돈이 궁해가지고 자꾸 골재 채취권을 내주는 거야. 맞죠? 바닷물을 채취하니까 문제가 뻘이 없어지죠? 그리고 주변 막 오염되죠? 그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골재 채취권을 남발하면 안 돼. 4대강 포린 골재도 많을 건데 그 어디다 놔뒀나 모르겠어. 자, 그래서 그래서 그거는 꼭 이렇게 옛날에 쓰여진 이론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4번에 목조나 철골 구조에 비해서 유지비가 어떻게 적게 들어가요? 유지비가. 자, 여러분 이거죠. 철골 구조나 목 구조는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자, 요새 뭐죠? 무슨 충 해가지고 있죠? 목조 건물 다 파먹고 막 이러죠. 그 무슨 개미 이런 거 있죠? 무슨 개미라 그죠? 걔들이 목조 건물 다 파먹고 막 이래. 그래서 유지 관리 비용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부재 형성 치수가 왠가만 콘크리트 그 부지를 탓을 할 수 있는 정도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자유롭다는 거고, 단점을 공부 잘 해놓으면 돼요. 단점. 자중이 자체 무게가 무겁죠. 그래서 자중이 크다는 게 자중이. 그러면 자중은 자체의 무게를 뭐라 했어요? 자중이라 했죠.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자체 무게가 거의 대부분 차지해요. 건물 중에서. 쉽게 이거예요.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 지금 사람이나 이런 가구나 이런 건 별 무게가 안 차지한다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가 자중이 어느 정도의 자체 무게가 철근 콘크리트는요 2.4톤이 돼요. 1세제곱미터가 이 정도 무게를 가집니다. 2.4톤 철근 콘크리트. 가벼워요, 무거워요? 물무게 2.4배라는 거예요. 물무게 2.4톤에 속합니다. 그러면 철근은 철근이 들어간 거고, 철근 빼면 뭔가 아마 무건이에요. 묵은 콘크리트 무게는 2.3톤이거든. 그럼 콘크리트 자체 굉장히 무겁다는 거예요. 묵은 콘크리트는 2.3톤이고 철근 콩 2.4톤 1입방미터가 1세제곱미터에 무게가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겁다는 거예요, 자중이. 그리고 스팬 나오죠? 스팬. 자, 스팬은 자, 보통 다른 말로 다 써줄게. 간사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경간이라 쓰는 분도 있고, 스팬이라 쓰는 분도 있고. 자, 이거는 지정 중심 간의 쉽게 얘기하면 기둥과 기둥 중심 간의 거리, 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그럼 벽 중심과 벽 중심 간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뭐라 한다? 스팬 또는 간사이, 경간. 어떤 용어를 쓸 수도 모릅니다. 자, 앞으로 그러면 기둥 중심에서 기둥 중심 간의 거리가 무엇이다? 간사이. 아니면 교량에서는 교각 중심과 교각 중심 간의 거리를 간사이. 공항하면 간사이 공항이 있었죠? 옛날에 이제 네이버에 간사이도 나옵니다. 옛날에 네이버에 간사이 치면요, 간사이 공항이 나왔어요. 검색에 그거 하나만 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이것도 뜹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부지런해가지고 내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특히 이 공학 쪽에 쓰는 용어는 잘 안 나왔어서 네이버 검색에도 요새는 다 뜹니다. 그래서 이 간사 기둥 또는 벽식 구조 아파트는 벽 중심과 벽 중심, 그 지점 중심 간의 거리예요. 어디? 또 이러지 마세요. 옆에 사람하고 당신과 나 사이 거리가 간사이다 이러지 말고 스페 경간 이렇게 칭합니다. 대충 이해되죠? 이거는 이해 쉽죠? 간사이. 무조나 이제 초고 중근 분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재 단면과 단면은 무엇을 단면인가? 이 절단된 면을 뭐다? 단면이라게 단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그죠? 이렇게 딱 자른 거죠. 그러면 이렇게 딱 잘라, 요 면이죠. 이런 것이 단면이죠. 그럼 이걸 딱 잘랐잖아요. 이렇게 자르면 기둥이 이렇게 절단이 될까 합니까? 딱 절단된 면을 뭐다? 단면이라 해요. 단면. 그래서 이제 부재 단면이가 이제 중량이 철구조에 비해 큽니다. 자, 그리고 습식 구조. 습식 구조라는 것은 습식 구조는 무엇을 습식이라 했어요? 습식 구조는 시공 과정에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거죠. 물을 사용하는 공정을 가진 구조를 습식 구조라 했겠죠. 습식 구조.
그럼 물이 들어가면 뭐다? 습식이에요. 그럼 콘크리트 물로 비벼야 되죠? 콘크리트 물로 안 비비고 안 할 수는 없죠? 물을 사용하는 구조는 무슨 구조? 습식 구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재료의 재사용 해체 작업이 그래서 쉽게 얘기죠. 재사용도 안 되고 철거 해체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하다가 붕괴된 사고가 많이 생기죠. 뉴스에 보시면 있죠. 건물 철거하다가 슬래브가 하중이 떨어지가 있죠. 사망 사건 많이 생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폭파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많이 쓰거든. 돈 많이 들어가는 폭파 공법을 쓰는 방법이 있고요. 저번에 성남시청 폭파하다 어떻게 됐어요? 신청사 지었잖아요, 성남 맞죠? 구청사 폭파했잖아, 맞죠? 뉴스는 안 보시는구나. 우리나라 1호 폭파는 무엇이있는가? 남산 외인 아파트 폭파하는 거 봤죠? 그건 9시 뉴스에서 나왔으니까 혹시 젊은 분은 빼고 봤을 겁니다. 남산 외인 아파트 우리는 1호 폭파 공법 쓴 거거든. 하약을 적절히 부족해서는 딱 해가 적절한 하약약을 딱 써 폭파해서 잘 폭파돼요. 잘못 폭파하면요 난리 나요. 지금은 폭파학과가 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연세대 대학원 과정에 그게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꼭 가고 싶다고 해서 갔더니만 금방 나오시더라고. 힘들어가지고 맨 계산만 해야 되거든. 자, 그래서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 올려가죠. 포크레인도 작은 거 올리는 게 아니죠. 엄청난 포크레인 올려 위에서 고고고 이래서 그럼 계속 막 내려왔잖아요. 진동 줘가지고. 그럼 밑에 오니까 어떻게? 약해져 있죠. 계속 진동 주니까. 그래서 저층부에서 확 붕괴되는 사건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 같죠? 검토하다가 계속 잼만 맞다가 계속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쓰러지죠. 사정. 그래서 철거 해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잖아. 아파트 분양하고 나서 한 2년이나 뭐 3년 사이에 공급이 되죠. 그래서 공사 기간이 길어요. 긴다. 네, 측면 봐두시면 돼요. 그리고 단점에 이겁니다. 단점에 6번 해가지고 여기 이 전음도가 커요. 전음도가 음을 잘 전해. 그래서 오늘 전음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십니다. 아파트에 가서 벽에다가 아니면 바닥에 길을 탁 대봐요. 소리가 들립니다. 맞죠? 하이를 신고 바닥을 그나 따각따각 하는 소리도 들리고 물소리부터 해서 사람 소리까지 들려요. 맞죠? 전음도가 커요. 근데 장점에 6번에 해놓으세요. 이게 시험 나섰어요. 장점에다가 위에다 있죠? 이건 단점 6번이고 장점에 6번에서 차음성은 커요. 음을 차단하는 것은 크죠. 이건 장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겁니다. 위층에 사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죠. 맞죠? 위층에 애 소리가 들려요? 애가 쿵쿵대는 소리가 들려요? 쿵쿵대는 음이 전하니까 전음도가 크니까 위에서 또 막 영화 같은데 막 슈퍼맨 막 나르고 그러면 있죠? 소파에서 쿵 뛰어내리죠? 진동이 들리는 겁니다. 맞죠? 그 전음도가 큰 것은 단점이고 차음성 음을 차단하는 성질은 어떻게 크죠?
그래서 이겁니다. 지금 여기 하고 난 이 소음이 아래층에 음이 전달되는 건 아니죠. 차음성이 큰 거는 장점이에요. 근데 전음도하고 차음성 되죠. 차단한다. 음을 차단하는 것은 큰 것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진동과 같은 음을 잘 전하죠. 그거는 단점입니다.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이 뭐다? 진동으로 인한 층간소음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 성립 요건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1번에 구조 하중 분담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압축력은 누가 분담한다 했어요? 압축력은? 압축력은 콘크리트. 인장력은 누구다? 철근이 부담하는 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십시오. 자, 부착력이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겁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거 해체가 어렵다 했죠. 불이 잘 부착돼요. 인간이 좀 배워야 돼, 철근 콘크리트한테. 얘들은 붙으면 잘 안 떨어져. 부실 시공으로 붕괴되는 건물도 있긴 있는데요. 여러분들 봐요. 아무리 부실 시공 많이 했어도요. 옛날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 있죠. 부실 시공 투성이야. 깨놓고 이야기하면. 옛날에 건물 지을 때 내가 봤거든요. 설계 도서대로 안 지어지더라고. 옛날은. 지금은 짤 없어요. 공사 감리가 철근 개수까지 다 해야 돼요. 지금 다 감리제도 있어 괜찮아요. 옛날 감리제도 없을 때 있죠. 막 지어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학생 때, 이래 보면 설계 도서대로 안 지어. 철근이 다른데요.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지어야지 경제가 돌아간대. 원래 그래 이야기하시네. 때려 부수고 또 짓거리네. 그런데도 건물 붕괴 안 돼요. 얼마나 좋다고요. 전 콘크리트 일체성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열팽창 계수 나오죠. 열팽창 또는 선팽창 계수라고 돼요. 선팽창 계수 또는 열팽창 계수. 쉽게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자, 원래 길이에 비해서 늘어나겠죠. 자, 온도가 올라가면 원래 길이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옛날 철길을 달릴 때 생각해. 철길을 달릴 때 옛날 기술력이 떨어서 여름에 덥게 되면 철길이 늘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탈선이 됩니다. 어디가 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옛날 철길은 중간에 띄어놨었죠. 그래서 옛날 기차가 다니면 탁탁탁탁 소리가 난대요. 봅니다. 떨어뜨려 놓은 위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강제 기술력이 다 용접해놨죠. KTX가 달리는데 탁탁탁 튀어나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옛날보다는 기차 속도가 빨라졌죠. 맞죠? 그래서 전부 다 용접해놨죠. 특정 부위, 역 주변에 조금 띄워놓은 데가 있죠. 그런 부분 빼고는 거의 대부분이 용접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얘가 어떻게 늘어나죠? 팽창되는 계수라는 것은 수치화시킨 것을 계수라고 해요. 계수는 앞으로 간단해요. 뭐다? 수치화시킨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선팽창 계수라고도 하고 또는 뭐다? 열팽창 계수. 그 반대 개념이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늘어나겠죠. 원래의 길이하고 늘어난 비를 나타낸 것이 선팽창 계수, 열팽창 계수라고 해요. 꼭 몰라도 관계없어요. 네. 근데 반대 개념은 뭐가 될까요? 반대 개념, 팽창 계수 반대 개념은 수축 계수지 뭐. 그러면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팽창 계수가 수축 계수가 다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팽창계수나 수축계수는 철근과 콘크리트 거의 같다는 거죠. 유사하다는 거죠. 철근과 이 콘크리트가 이 계수들은 뭐다? 거의 같다는 거예요. 거의 유사하다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이 계수들은. 자, 그리고 거기 나오죠. 방하 성능. 자, 이 뭐 부식 방해죠. 콘크리트는 원래 이건데 pH가 12에서 13 정도 되는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어요. 강알칼리성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콘크리트가 얼마 이상을 유지해 버리면 pH 11 이상 유지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철근의 녹슬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산성 이렇게 해놔. 산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준다. 이렇게 2번 냈어요. 알칼리성이다. 그래서 pH 12에 강알칼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철근의 뭐다? 부식을 방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철근의 부식을 방지해 줍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는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강도가 가장 좋다? 압축 강도 가장 좋습니다. 압축은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했죠? 거기 견디는 강도를 압축 강도라고 해요. 누르는데. 누르는 힘이 무슨 력? 압축력. 압축력에 누르는 힘에 견디는 강도를 무슨 강도? 압축 강도 가장 좋습니다. 콘크리트 강도 하면 기억하세요. 항상 무슨 강도? 압축 강도.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제발 콘크리트 강도 무슨 강도? 압축 강도. 이것만 딱 기억하십시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급부집 재료, 급부집회가 나오죠. 여기서 급부집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